근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관광지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지냐면 사생활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삶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무슨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무슨 팬더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주민들을 자꾸 동물원에 동물들로 만들어가지고 관람을 시키냐 이거지. 안녕하십니까. 잼버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잼버리가 끝났는데 우리는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잼버리의 교훈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리려고 했느냐? 한국의 문화를 알리려고 했다. 내세운 거는 한국의 문화죠. 결론적으로 1번은 K-팝이다. 결론적으로 K-팝에 공연은 했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 K-팝을 몇 시간 했습니까? 두세 시간 했죠. 3시간 정도. 여기서 가장 인상했던 공연이 뭐가 여기에는 나온 거는 딱 두 개야. 뉴진스하고 아이브. 뉴진스랑 아이브 빼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죠. 우리도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세계 나라들은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 요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에는 어디로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까? 결국엔 수도권이다. 여기에서 되게 좋게 보여진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가 자랑스럽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오면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둑이 없다. 그 다음에 치안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물론 요즘에 칼부림 사건들이 많아서 많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문화로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테이블에도 두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핸드폰이 그냥 있는 거고, 노트북을 두고 잠깐 어딜 갔다 와도 아, 이 자리는 이 노트북 주인 거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길을 가다가 지갑을 흘려도 뒤에서 와가지고 지갑 흘렸어요 하고 주워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나름대로의 선진국 문화다. 유럽이 망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둑이 너무 많고 관광지를 가면은 잊어버릴 걱정을 하게 되는 게 외국을 나갈 때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럴 걱정이 없다. 이거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문화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문화를 경험하고 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문화들이 있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게 하나의 좀 좋은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한국의 문화지만 이 수도권의 문화다. 그래서 2번은 한국의 문화는 수도권이다. 자, 우리는 자꾸 관광을 하거나 우리나라를 소개를 할 때 자꾸 뭘 하냐면 상모 돌리기를 한단 말이야. 꽹과리를 치고 또 뭐 있죠? 탈춤 가 있죠. 이런 거는 다 언제의 문화냐면은 조선의 문화예요. 조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한 나라의 나라고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한테 정복당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어떤 정서가 있냐면은 이 조선의 정서에는 망한 나라 정복당한 문화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은 한이 서려 있다고. 그러면은 이 한이 들어가 있는 문화를 세계에서 좋아하냐 이거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이런 것들은 다 옛것이라, 옛것, 과거. 이제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이런 문화들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알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한국의 이런 문화라고. 이런 문화가 어디서 나온 거야? 도둑이 없고 치안이 있는 나라. 이런 선진국 문화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미래라고, 미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문화. 되게 부끄러운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린 망했었던 나라야, 우리는 일본에게 정복당했던 나라야를 너무 잘 알리고 있다는 거지.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의아해하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나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러 오느냐 했을 때 잘 살고 있는 미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의 문화 중에 수도권의 문화를 우리는 알려야 되느냐 했을 때 이 수도권이 지금의 문화고 미래의 문화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지방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은 70년대에 멈춰있는 지방부터 90년대에 멈춰있는 지방까지 다 이게 뭐 하고 있어요? 과거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를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방에서 자꾸 자랑하는 게 어떤 냐면은 전주 한옥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천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한여울 예술마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합니까? 전주 한옥은 언제 때예요? 전주 한옥마을 봅시다. 얘네는 언제냐? 1920년대. 자, 감천 문화마을은 언제입니까? 1950년대다. 피난 왔을 때 만들어진 문화거든요. 여기도 50년에서 70년대 변호인 나온 그런 문화란 말이죠. 그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지방을 자꾸 보여줘서 무엇을 어필하고 싶은 거냐 이거지. 우리나라 수도권에 있는 2600만한테는 이 과거가 소중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공항을 놓고 국제로 나간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재밌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야 된다? 미래로 가야 된다. 이 미래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있다. 두 번째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 이번에 무슨 대회였습니까? 세계 스카우트 14세부터
17세란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누가 참가했습니까? 초등학생 시키려고 했었죠. 이게 뭐냐면 문화의 괴리라는 거지. 얘네들은 요 나이 때 한 번 가는 겁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니까 요 나이 때들이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애들이 4년 후에 요 나이가 돼서 한 번 또 가고, 또 4년 후에 가고, 이런 식으로 이 스카우트 대회를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의미가 없는 애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참가시키려고 했다. 이게 문제고,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이 스카우트라는 게 거의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스카우트는 무엇을 하는 문화였냐면은 친교와 교류를 하는 문화였죠. 텐트를 쳐놓고 우리가 여기 이 텐트에서 살고 있지만, 야영장이 여기 있지만 다른 야영장에 다니면서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나라의 문화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러한 교류의 장이었는데, 이 교류의 장이 없어지고 이걸 다 어디로 갖다 놨습니까? 새만금에서 그걸 하려고 했지. 근데 새만금이 그게 안 되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게 안 되고 나니까 사람들 철수하니까 이걸 어디로 갖다가 집어넣은 거냐면은 K-팝이라는 곳에다가 집어넣고 여기서 놀아라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냐 없었냐는 잘 모르겠고, 결국에는 이거를 원했던 친구들은 여기에 와가지고 이거를 충족을 시켰느냐? 모르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라이프가 없다라는 거지. 스카우트 하는 라이프가 없다고. 그러니 이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없는 나라구나 하는 거로 끝나는 거지.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삶을 안 보여주고 뭘로만 생각하니까 관광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관광지는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곳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전주 보면은 이 한옥마을에서 이 삶을 사냐 이거죠. 그러면 안동 하회마을은 이 삶을 살아내고 있냐 이거죠. 지금 감천 문화마을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삶을 살 수가 없거든. 근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관광지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지냐면 사생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삶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무슨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무슨 팬더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주민들을 자꾸 동물원에 동물들로 만들어가지고 관람을 시키냐 이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은 여긴 무슨 집이지 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그리고 뭐도 어렵냐면 여기에서 이동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듭니다.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데 길이 좁아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뭐 하게 돼 있어? 이동하면서 대화가 되죠, 대화. 이 대화가 뭐 해요? 소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삶이 사라지냐는 거지. 그러니까 왜 자꾸 주민들을 동물원에 원숭이로 만들어가지고 이 삶을 파괴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동네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외지에서 와가지고 장사하고 싶으면 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돼. 왜? 이 동네 사람들 살려야 된다고 그러면 얘기는 해.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요건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지만 우리는 뭐를 보여주지 못해요?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 결론적으로는 뭐야? 이런 관광을 하려면은 장치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장치 안에서 머물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장치는 하나도 없고 그냥 갯벌에다가 사람들 깔아놓고 니네들끼리 놀아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무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의 그런 곳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사람들만 깔아놓으면 얘네들이 뭐 와가지고 장사를 하냐 이거.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은 GS 같은 경우도 편의점이 하나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나누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새만금에 우리의 삶이 뭐가 있냐? 아직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것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 한번 살 수 있는 곳인지 아닌 것인지, 무슨 모르모트의 실험쥐야? 국제 행사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캠핑해가지고 여기서 사람이 살 곳인지 아닌 건지를 검증하는 곳이 돼버렸다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 사는 사람들을 다 뭘로 만들고 있어? 동물원의 원숭이든지 실험실에 쥐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인권이야? 그러면서 맨날 인권 타령한단 말이야. 우리는 세계대회를 통해서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살고 있나 미래를 살고 있나. 자, 70년대에서 90년대를 머물러 봅시다. 이게 편합니까? 불편하다고. 불편함이 뭐가 돼요? 발전을 못 시켜. 발전을 못 시키니까 뭐 개발이 안 된다고. 새만금이 지역 개발입니까? 아니면은 지역 재생입니까? 재생의 관점으로 가니까 자꾸 갯벌을 놔두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뭐 해야 돼? 개발을 했어야 돼요. 벌레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벌레가 사는 곳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보라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저는 다 좋은데 이번 국제 행사를 하면서 알아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을 동물원의 원숭이로 만들지 말고 관광객이나 손님을 실험쥐로 만들면 안 된다.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줬던 잼버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런 전주 한옥마을이나 안동 화해마을이나 감천 문화마을, 왜 점점 관광지가 쇠퇴하는가에 대해서 또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